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 워싱턴 포스트의 트럼프 정부의 이 보편적 관세 축소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트럼프가 나중에 부인을 하면서 조금은 시장의 환호가 살짝은 줄어든 모습이었는데, 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 이전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관세와 관련해서 이 보편적 관세가 모든 상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아니면 국가의 경제적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선별적으로 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워싱턴 포스트가 독점으로 발표한 기사였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강철, 알루미늄 등과 같은 원자재나 아니면 주사기와 같은 의료용품, 그리고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이 이렇게 좀 선별적인 관세를 받게 될 제품이며, 그 외에서는 조금 이제 나머지 제품 등에 대해서는 좀 관세가 그렇게 보편적 관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관세안 계획에는 현재 이제 차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 재무부 장관 지명인인 베센트, 그리고 상무장관 지명인인 이 하워드 러트닉도 참여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제품 이러한 내용이 좀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소식과 함께 좀 시장은 조금 더 이제 관세 정책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전부터 조금 이야기했던 굉장히 과격한 정책들, 뭐 이민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말했던 여러 가지 좀 과격한 정책들이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따라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며 주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환율도 좀 내려가며 이제 또 금리 또한 시장에서는 소폭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후에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이러한 기사를 부정하면서 다 가짜 뉴스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이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이렇게 소식과 함께 가격이 국제 가격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 따라 다시 한번 이 10년물 금리가 상승을 해서 좀 하락하는 폭이 다시 오히려 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조금은 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나, 반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이제 그 소식과 함께 하락한 이후 계속해서 그 하락폭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젠슨 왕이 CES에서 오랜만에 이제 기조 연설을 하였는데요. 이번에 젠슨 왕은 기조 연설에 나와서 이렇게 AI와 회사의 신제품, 그리고 여러 가지 특히 피지컬 AI와 관련된 이런 비전 등을 제시를 하였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젠슨 왕은 자신이 이렇게 CES에 나와서 이렇게 AI만이 자신들의 이 엔비디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발표한 제품으로 이 블랙엘 아키텍처 기반 이 RTX 50 시리즈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RTX 50 시리즈 같은 경우 특히 5070은 전작인 4090과 비슷한 성능인데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하고, 또 5090 역시도 전작 대비 ETA 성능이 한 3배 정도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전했고요. 이에 따라서 그와 함께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실시간 그래픽인데, 일반 풀 4K 프레임 같은 경우 약 3,300만 개의 픽셀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자신들이 계산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AI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픽 카드 역시도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스케일링 법칙에 대해서도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스케일링 법칙이 결국에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이 학습을 시키면 더 많이 이렇게 AI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케일링 법칙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이 엔비디아의 제품도 계속해서 잘 팔릴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이제 스케일링 법칙은 젠슨왕 같은 경우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스케일링 법칙이 이렇게 세 가지 단계, 프리 트레이닝, 포스트 트레이닝, 그리고 마지막 이제 리즈닝 추론 단계,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모두 이제 자신들의 어떠한 스케일링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좀 잘 확인했다. 그래서 자신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제품 판매들이 조금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 CES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블랙웰일 텐데요. 네, 또 이렇게 젠슨왕이 굉장한 쇼맨십을 보이면서 또 이렇게 블랙웰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블랙웰 같은 경우 와트당 4배, 달러당 3배의 성능을 향상시켰고, 또 현재
양산을 시작하며 많은 제조업체들이 지금 블랙웰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블랙웰과 관련해서 특히 생산과 관련된 뭐 발열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고 또 많은 그냥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블랙웰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생산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랙웰 생산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최근에 좀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에이전트 AI인데요. 이 젠슨왕 역시도 현재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에이전트 AI인데 자신들은 이러한 에이전트 AI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님스나 네모 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쉽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다며 이 자신들은 이 에이전트 AI에도 강점이 있음을 어필을 하였고 또 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좀 많이 긍정적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로보틱스 부문, 이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도 젠슨왕은 이 피지컬 AI를 위해서는 이 세 종류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하나는 AI를 훈련시키는 DGX,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훈련이 끝나고 작업을 하는 AGX,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이 디지털 트윈, 이 세 가지 솔루션이 결국 이 로보틱스에 필요한데 자신들은 특히 이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텍스트로 토큰이 생성되는 대신에 이 액션 토큰이 생성되는데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역학을 좀 이해해야 되고 굉장히 세계의 이런 데이터를 좀 수집하고 라벨을 지정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자신들은 이것들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 DGX, 뭐 AGX뿐 아니라 이 옴니버스 위드 코스모스라고 해서 이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이 모두 다 할 수 있음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이 특히 방금 마지막으로 보였던 이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옴니버스인데 이렇게 옴니버스로 렌더링을 하고 마지막 이것을 현실에서 좀 이렇게 그래픽을 씌우는 이 코스모스를 통해서 좀 출력을 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 어려운 이 물리적 피지컬 AI를 위해서 이 물리적 개발 AI 플랫폼인 이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를 통해 전반적인 이 물리적 기반의 지리 공간적 시나리오를 구축해서 렌더링을 하고 그리고 코스모스로 출력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코스모스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토큰을 생성하여 모델이 이 올바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전하면서 자신들의 이 피지컬 AI와 관련된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를 좀 강조하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오픈 라이선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좀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일본의 키온 그룹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의 피지컬 AI를 통해서 창고의 생산성 및 이런 기능, 설계 개선되는 이 물리적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또 이런 토르라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봇과 관련된 이 AI 칩을 또 자율주행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며 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토르를 공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토르를 공개함과 동시에 자신들은 이제 BYD나 메르세데스 그리고 도요타랑 이제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오로라와 함께 지금 자율주행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며 새로운 파트너십을 공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율주행 아니면은 또 에이전트 AI 결국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휴머노이드는 이미 이건 에이전트 AI이기도 하고 또한 자율주행 로봇이기도 하다. 라고 평가를 하며 결국 자신들이 에이전트 AI나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이렇게 또 휴머노이드에 잘 사용이 되고 결국 중요한 것은 휴머노이드를 로봇을 어떻게 훈련시킬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이 모방 정보를 이 자동차 자율주행보다 더 수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AI 옴니버스 그리고 이런 아이작 크루트 블리프린트와 같은 이런 시뮬레이션 워크로드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여 또 이렇게 로봇도 잘 훈련시킬 수 있다라고 하며 다시 한번 조금 디지털 트윈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결국에 이제 일반 제너럴 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이제 이와 함께 좀 엔비디아의 신제품 또 5월에 실제로 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AI의 슈퍼컴퓨터인 디지트도 함께 공개를 했고 여기에는 이 GB110 기반으로 가장 작은 블랙웰 칩이 들어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이런 CES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폭스콘이 사상 최대 매출을 공개하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3.43% 상승을 했는데 과연 이번에 또 CES와 관련돼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할지 좀 기추가 주목되는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장 시작 전 살펴볼 소식,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소식과 또 이번에 CES에서 젠슨왕의 기조연설 내용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인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